안녕하세요. 스테디 스터디입니다. 조금 쉬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벌써 기말고사도 얼마 안 남았고, 영상도 되게 안 올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국어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원미동 사람들이고요. 갈래는 현대소설, 단편소설, 연작소설입니다. 연작이라 하면 그냥 이렇게 편이 연결된 거, 막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막 연작돼서 연이어서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된다 해서 연작 소설인 거예요. 그리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그 글이 전개가 될 때 주인공이 막 내가 뭐 어딜 갔다. 근데 막 내가 짝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 작품 밖에 있는 어떤 그 작가라던가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그러니까 그 주인공들의 감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막 둘이 싸움이 났다. 그런데 막 누가 화내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막 누구는 기분이 상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성격은 사실적이고 일상적이에요. 원미동이라는 동네가 실제로 있는데 그걸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만든 소설이기 때문에 사실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되게 친근하잖아요. 원미동. 동네의 약간 그런 풍경 그런 거다 보니까 되게 일상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재는 두 슈퍼 간의 갈등이고 배경은 1980년대 원미동입니다. 아까 실제로 있다고 했죠. 이 원미동이. 그리고 1980년대라는 것은 글을 읽다 보면은 유추할 만한 그런 단어들이 몇 개가 나와요. 이따 살펴볼게요. 주제는 좀 중요합니다. 가난한 동네의 이웃 간에 벌어지는 갈등과 화해. 갈등이라 하면 이따 나오겠지만 김포 슈퍼, 형제 슈퍼가 싸우거나 막 김포 형제 슈퍼랑 싱싱청가물이랑 싸우거나 뭐 이런 거고 또 그런 거랑 화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1980년대에 소시민적인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점과 마을 사람들의 미묘한 심리가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묘한 심리라 하면 그냥 막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감정을 작품 밖에 있는 사람이 잘 뭐 서술을 했다 뭐 이 소리 아닐까요? 자, 이제 질문을 파헤쳐 볼 건데요. 방금 말했다시피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왜 1980년대지? 뭘 보고? 바로 이런 단어들입니다. 유선방송 뭐 어쩌고저쩌고 안테나 어쩌고저쩌고 막 쌀상회 지금은 상회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쌀상회 연탄 지금 연탄 잘 안 피잖아요. 복덕방 100원 손님 지금 뭐 물가가 1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 100원이면은 과자 하나 샀을 값이죠. 그래서 100원 손님 이런 거 등등등이 시대적 배경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원미동 사람들의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 반장이 왜 쌀과 연탄을 들여 놓았을까라는 질문이 소질문이 그 본문의 옆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김포 슈퍼가 생필품을 팔면서 빼앗긴 손님을 되찾기 위해서 쌀과 연탄을 들여 놓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김포 슈퍼가 확장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막 쌀도 팔고 연탄도 팔고 과일도 팔고 막 생필품도 팔고 막 다양하게 팔기 시작을 하니까 김 반장이 위협을 느껴서 자기도 쌀이랑 연탄을 딱 들여놔가지고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뺏긴 손님 되찾고 막 이렇게 홍보하고. 그리고 김 반장과 김포 슈퍼가 대립을 한 이후, 갈등이 일어난 이후 주민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난처하겠죠. 왜냐면은 저기를 가야 되나 여기를 가야 되나 둘 다 막 사이가 그렇게 막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된 거죠. 5번 김포 슈퍼, 형제 슈퍼가 경쟁하는 모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 가격 물건을 막 10원씩 막 이렇게 조금씩 막 내려요. 어쨌든 상대방 슈퍼보다는 무조건 싸게 해가지고 계속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여기가 콩나물 막 50원에 팔면 여기는 막 40원에 팔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리고 덤을 많이 줍니다. 아유 오셨어요 손님 이러고 손님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니까 좋아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덤을 많이 주는 거예요. 저희 가게 많이 와주세요 약간 이런 의미로 그러면서 손님을 끌었습니다. 서로 경쟁 전략이었어요 그게.
그러고 동네 사람들이 왜 고흥댁을 비판했을까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고흥댁이 다른 원주민 와, 죄송합니다. 원미동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눈치를 안 보고 정말 노골적으로 그냥 대놓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원미동 사람들은 그냥 김포슈퍼랑 김반장네랑 서로 막 난처해가면서 아 어딜 가야 되지? 미안한데 고마운데 막 이런 생각 다 드는데 고흥댁은 저기가 더 싸네 이러면은 저기 막 김포슈퍼가 살 때도 있고 근데 갑자기 또 김반장네가 더 싸지면은 저기 가야겠네 이러고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사람이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또 싱싱청과물 개업을 바라본 경운의 김반장의 심정은 어땠을까? 싱싱청과물이라 함은 이제 김포슈퍼랑 또 형제슈퍼랑 이렇게 갈등이 있던 와중에 싱싱청과물이라는 가게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싱싱청과물 그 사내는 원미동의 어떤 분위기를 무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개업을 했기 때문에 가지각색 거 다 파는 거야. 그냥 무슨 막 부식 일절 뭐 이런 거 운운하면서 다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운회랑 김반장이 아니 이렇게 막 마트가 두 개가 있는 걸 떡하니 알 텐데 쟤도 왜 여기다가 지었나 막 이러면서 불불 끓는 거죠. 또 다른 라이벌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암담했겠죠. 또 김반장과 경운회가 싱싱청가물을 몰아내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략은 어땠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가격을 인하했다 라고 써도 좋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게 쓰자면은 싱싱청가물이 취급하는 그 물품에 한해서만 가격을 내렸고 나머지 물품은 정상 가격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싱싱청가물이 사과를 파네? 근데 우리도 사과를 파네? 그러면은 싱싱청가물이 만약에 사과를 하나에 한 봉지에 100원에 판다. 그러면은 우리는 서로 90원에 팔자. 막 이렇게. 근데 만약에 싱싱청가물이 햄을 안 팔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얘가 햄을 안 파네? 그러면 얘는 뭐 올려도 되겠네 이래가지고 다시 정상 가격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옛날에는 막 경쟁한답시고 막 계속 내렸잖아요. 20원 내리고 10원 깎고 막 덤으로 계속 주고 그랬는데 안 그러겠다 이거죠. 그러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부정적이거나 옹호적이었는데요. 대부분은 근데 다 부정적이었어요. 아,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 너무 지독하다. 이렇게. 김반장하고 싱싱청가물 사내가 나중에는 절정 단계에 들어설 때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는데 왜 그랬냐면 싱싱청가물 사내는 이 경호네랑 김반장이랑 편먹고 자기를 갑자기 공격을 하니까는 아니 나는 그냥 개업한 거밖에 없는데 되게 악의적으로 내 영업을 방해하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김반장은 아니 지금 원미동 사람들 경제 상황 안 좋은 거 뻔히 다 알면서 들어왔을 텐데 왜 굳이 마트가 두 개나 있는 동네에 와서 가게를 차리냐? 내 돈줄 왜 뺏어먹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11번 문제. 김반장과 싱싱청과 사내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김반장을 되게 지독하고 약간 되게 잔인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싱싱청과물 사내도 뭐 알고서 들어왔다 쳐도 서로 막 먹고 살아보려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건데 아 김반장은 왜 지만 먹고 살려고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네, 안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싱청과물이 폐업을 하고 나서 고흥댁이랑 막 누가 거래를 하는 걸 원미동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어머 막 새로운 사람 들어오나 봐 이랬더니 새로운 전파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혜 엄마가 처음에는 막 아유 서로 같은 그런 종목으로 팔고 먹고 사는 거면은 이왕 그렇게 된 거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전파상이 들어온다고 하니까는 말이 바뀌었어요. 에? 뭐라고요? 들어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왜 그랬냐면 새로운 전파상이 생기면 경쟁 상대가 생겨서 자신이 돈을 더 못 벌 수도 있으니까는 갑자기 말을 바꾼 거였습니다. 그리고 글 마지막 부분에서 원미동 여자들이 심란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절박한 현실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볼 텐데요. 일단 김포 슈퍼, 그러니까 경운의 부부 성격은
4가지가 나왔습니다. 억척스럽고 성실하다, 상품이 모난데 없이 원만하고, 그러니까 둥글둥글하다 성격이, 그리고 예의가 바르다. 3번째, 부지런하다. 4번째, 인심이 넉넉하다. 무엇을 보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냐면, 특히 4번 같은 경우에는 본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막 개업한 기념으로 아이들한테 막 수수팥떡을 돌렸는데 그게 막 2박스가 넘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를 보고서 인심이 넉넉하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본문에 대놓고 나와 있어요. 막 경우는 억척스럽고 성실하며 막 예의가 바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돌려서 말을 했는데 인심이 넉넉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김포 슈퍼의 풍년 조짐 6가지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싹싹한 또는 친절한 경우 엄마. 그리고 2번째, 성실하고 부지런한 경우 아빠. 3번째, 마트에서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4번째, 시장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김포슈퍼에 가는 거고. 5번째, 가격이 시장보다 김포슈퍼가 더 싸고. 6번째, 심지어 싱싱하고 질도 좋네? 그렇기 때문에 김포슈퍼가 풍년이 나겠구나. 이걸 딱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포슈퍼랑 형제슈퍼가 갈등을 했잖아요. 그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그냥 두 슈퍼 간의 거리가 되게 가깝고 취급하는 품목이 같다 보니까는 뭐 여길 가야 돼 저길 가야 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등이 시작된 거고, 근본적인 원인이 더 중요한데 이건 서술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완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본적 원인은 모두 다 살기 위해서 어쨌거나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싸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본적 원인을 막 본문에서 찾아라 이러면 요거 쓰시면 됩니다. 모두 다 살기 위하여 어쨌거나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김포슈퍼, 형제슈퍼 요 얘기를 다룰 건데요. 김포슈퍼랑 형제슈퍼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처음에는 원미동 주민들이 김포슈퍼를 더 선호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형제슈퍼보다 김포슈퍼가 더 깔끔해서 많이 찾았다고 해요. 형제슈퍼는 막 장사한 지 오래돼가지고 막 눅눅하고 뭐가 뭐 너저분한데, 김포슈퍼는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청소도 열심히 하고 막 진열 때도 완전 그냥 새 거고 막 새롭고 이러니까는 어머 저기 되게 깔끔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두 슈퍼가 경쟁을 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가격을 내리고 덤을 되게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막 가격을 내리고 덤을 더 주고 이러니까는 어디 가야 돼? 이렇게 된 거죠. 전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깔끔하다고 김포슈퍼에 몰리니까 김 반장이 품목을 늘려요. 막 쌀 연탄 또 드리고 그래가지고 서로 가격 경쟁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를 보다가 나중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그냥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바로 어부질이라 하죠. 고래 싸움에 뭐 새우등 터진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비슷하긴 하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근데 새우등이 터진 게 아니고 새우가 오히려 많이 먹었죠. 뭘 많이 먹었어요. 그쵸? 이익에 따라 행동했다. 이거 뭐예요? 어디가 더 쌀까? 어디가 더 조금 더 덤을 많이 주나 하면서 왔다 갔다 한 거죠. 자, 그리고 아까 거는 1차 갈등이었고 이제 2번째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싱싱청거물이 개업을 했습니다. 이 싱싱청거물 개업, 요 단어가 나타내는 뜻은 이러면은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은근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이제 또 얘기를 해볼 텐데요. 김포 형제슈퍼하고 싱싱청거물의 갈등인데, 원래 김포슈퍼하고 형제슈퍼가 갈등 사이였는데 싱싱청거물이 빵 하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경쟁 상대가 이렇게 셋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슈퍼하고 형제슈퍼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가게가 파는 것 중에서 우리가 파는 것도 있으면 똑같으면은 우리가 무조건 싸게 하자, 싸게 해가지고 가격을 인하합니다. 그리고 뭐 싱싱청거물이 들어왔을 때 암담한 심정이었고요. 그래서 원미동 주민들은 이렇게 김포랑 형제슈퍼가 동맹을 맺고 싱싱청거물을 이렇게 소외시킨다? 아니면 어떻게 막 몰아내려고 한다? 이런 걸 딱 보고서는 김포 형제슈퍼가 가격이 더 싸고
그렇긴 한데 두 슈퍼가 눈치가 보이니까 싱싱청과에 안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싱싱청검을에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싱싱청검을 어머 좋다 이러면서 가버리면은 뒤에가 얼마나 조금 따끔하겠어요 뒤에가. 그래가지고 여기 두 슈퍼를 많이 가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싱싱청검물은 문을 닫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본문 내용 중에 그게 다 무능한 부모가 뭐 어쩌고저쩌고 겪어야 되는 일이다, 뭐 십상이지까지는 전통적 가치관이 떨어지고 물질적 가치관이 더 중요시된다는 현실 사회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오죽하면 이 동네까지 와서 막 장사를 해보겠어, 뭐 안 그래? 이렇게 하는 내용은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작가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뭐 이해와 공존, 그러니까 뭐 공동체 간에 서로 이해를 해주고 같이 살아라 이런 거죠. 공동체적 가치와 작가의식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빈자리에는 이른 본편만 엄청 푸졌다라는 그게 있는데요. 4가지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원미동 사람들의 삶과 굉장히 대조적인 분위기죠. 원미동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갑자기 문장에서 봄볕이라는 약간 긍정적인 단어가 나와버렸네요. 그러니까는 약간 대조적인 분위기죠. 두 번째,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들어있다. 봄볕, 얼마나 따스합니까? 그러니까 뭐 너네도 잘 될 거다. 막 이런 따뜻한 시선이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절박한 현실이지만 미래에는 희망이 있다. 이런 걸 암시를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열린 결말로 끝났다. 뭐 싱싱정가물이 다시 막 복수를 하기 위해 돌아와가지고 막 셋 다 망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막 그냥 빈자리에는 이른 본편만 엄청 푸졌다라고 끝나버리니까 열린 결말이 되어버린 거죠.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좀 많아지고 버벅대는 것도 많았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좀 이런 거 자제하고 시간도 더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로 만나요.